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진행을 맡은 최광기입니다. 오늘 경제 왜 그래 시간인데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시사인의 경제통 이종택 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종택입니다. 네. 차영석 팀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차영석입니다. 네. 자, 오늘 경제 왜 그래 시간에는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경제 인사에서 다루었는데요. 미국의 워런 대통령 후보 워런의 그 공약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했었죠. RCEP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늘 이 RCEP 자유무역 협정이 타결되었다는 뉴스가 들어왔는데요. RCEP이 무엇인지 또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은 아직 후보가 되지는 않았으니까 예비 후보. 예비 후보. 네. 네, 그렇죠. 정확한 지적 감사합니다. 네. 좀 풀어주시죠. 예, RCEP은 RCEP인데요. 네. 일단 RCEP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네.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RCEP이라고 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대단하십니다. 예,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번역을 하면은 영내, 지역 내 네. 포괄적 경제 동반자라는 어. 의미고요. 이 자유무역 협정이죠. 자유무역 지대를 만들자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 참여국은 일단 아세안 10개국,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죠. 네.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10개국 하고요. 빨리 했죠? 엄청 빨라요. 빨리시네요. 네. 네. 이 아세안 국가들하고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그동안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랬군요. 만약에 이 나라들이 이 자유무역 지대를 만들게 되면은 그 규모가 대단합니다. GDP 규모는 전 세계 GDP의 30% 정도. 그리고 인구는 절반이에요. 그렇군요. 요 16개 나라를 다 합치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게 타결이 되었다는 뉴스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 건가요? 예, 시행을 말하기는 아직 많이 이르고요. 그래요? 예, 일단 제가 볼 때는 엄밀히 말하면은 그 주에 타결되었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타결은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지난 11월 4일 날 저 방콕에 지금 말씀드린 16개국의 이 정상들이 모였죠. 네. 모였는데 원래 그런 상태라면은 협정 문화는 이미 완성이 돼 있고요. 거의 완성이 돼 있고.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정상들이 합의를 하면은 그걸 타결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뭐 일단 타결되면은 그리 멀지 않아서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정상들이 각각 사인을 해요. 그러겠죠. 예. 사인한 다음에 이제 각국별로 의회의 승인이 그렇죠. 나면은 이른바 그걸 비준이라 그러고요. 그렇죠. 네, 국회 네. 비준이 있어야 되죠. 네. 그리고 정해진 날짜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 11월 4일 이후에 이제 나오는 뉴스라든가 제가 좀 수집한 정보들에 따르면은 네. 그 예를 들어서 이 자유무역 협정 같은 경우에는 이 각 나라들이 예컨대 자동차는 몇 프로, 네. 또 뭐 품목별로. 품목별로 대충 관세가 다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특히 중요한 부분들은.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협상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사인 서명이 국가의 수반될 서명은 그 내년 초에 하기로 좀 밀렸습니다. 이게 잠정 타결이래요. 잠정적으로. 예, 잠정을 붙이면 또 말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그 인도가 빠졌습니다. 그래요? 예, 사실 인도는 지금 인구가 무려 13억이고 어마어마하죠. 네. 예. 13억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구 절반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RCEP 포괄한 인구가. 네. 근데 그게 세계 인구가 70억이니까 35억을 이제 아우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13억이 빠져버린 겁니다. 와. 물론 인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규모는 큰데 GDP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한 2조 한 7, 8천억 달러. 근데 한국 2조 달러쯤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GDP 비율이 좀 작지만은 인구가 어마어마하니까 앞으로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은 굉장히 뭐랄까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죠. 그게 여기가 굉장히 잠재된 시장이라고 다들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인도가 이렇게 거부한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시네요. 왜 그랬을까요? 예, 일단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중국이요. 예. 인도는 이미 그 한국, 일본, 아세안 등과는 이제 국가별이죠. 네, 예, 예. 국가별로는 이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직까지 중국하고는 체결을 안 했죠. 아, 인도하고 중국 사이에. 예, 양자간 예. FTA가 아직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인도 경제 전문지 이코노믹 타임스라는 이제 매체가 있는데요. 네. 이제 인도라는 게 아니라 영어로 나오는. 예, 예. 읽어보니까 지난 2018년도에 인도가 중국에 대해서 기록한 무역 적자가 무려 520억 달러예요. 인도는 무역 적자국이고요. 네. 그게 2018년에는 한 1,300억 달러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이구, 그 중에 한 절반이 40% 그러니까요. 정도가 중국에서 중국과의- 나온 겁니다. 그 의존도가 높네요, 중국에 대한.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이 무역 적자에다가 인도는 중국에 주로 원자재, 뭐 기초 식품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쌀이라든가 뭐 우유라든가 이런 걸 이제 수출을 하고 네. 그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거는 뭐 전자제품, 의약품 같은 이른바 하이엔드 공산품들이에요. 네, 예, 예.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알셉으로 이제 묶였다가는 네. 중국 공산품이 인도로 더 많이 손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무역 적자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일단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엄청 부담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인도의 어떤 저 공업 기존의 제조업들, 예, 인도 아직까지 자체. 아주 저 그쵸. 낮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제조업들이 그래도 인도 시장을 기반으로 앞으로 커야 되는데 이런 어떤 제조업체들이 아주 아장날 그렇죠. 그런 염려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이유는 그건 것 같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이 농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네. 여기 알셉 농업 대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주와 뉴질랜드. 아, 예, 예. 예. 상품이 쏟아져 들어오면은 농산물이 들어오면은 인도 농민들이 엄청난 큰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랬다. 일단 인도가 빠졌다. 또 인도의 경우에 그래서 이 국내 여론들도 결코 알셉에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제조업 부문의 중소기업들하고 농민들이 크게 반발했고요. 특히 그 야당인 국민회의당의 라훌 간디 이분이 아마 왜 그 유명한 간디. 자와할랄 네. 그 네루. 네. 인도의 초대 총리죠. 아, 네. 예, 그 양반의 증손자예요. 이 양반이 현재는 야당인데 이 양반이 11월 4일 날 트위터에 알셉은 저렴한 외국 제품의 대량 수입으로 일자리를 수십만 개 없을 것이다.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이분도 트위터 많이 쓰시나 보네요. 네. 요즘은 정치인들이 다 트위터로 정치하시니까요. 근데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아주 뭐 한 줄 평이 되네요. 무역 적자 때문에 도저히 이거를 타결해 줄 수 없다. 이런 게 인도의 공식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겠어요. 예, 그렇듯 이제 좀 전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이 무역 적자도 중요하지만은 또 네.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근데 한국의 경우에 이 개도국 시절에도 네. 한국도 좀 무역 적자였어요. 근데 한국의 무역 적자였던 이유는 주로 외국의 설비재, 기술, 또 원자재 이런 거를 많이 사야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도입한 이 수입 설비재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네. 한국의 이 자체적인 경제 역량을 키웠습니다. 네네. 사실 이런 무역 적자라면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그 정책이 성공을 하면은 바뀌겠죠. 적자로 돌아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같은 경우에는 왜 무역 적자입니까? 원자재를 수출하고 네. 대신 공산품, 소비재 같은 이런 걸 수입하는 상황이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무역 적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가망이 없는 겁니다. 아주 안 좋은 무역 적자예요. 네. 뭐 글로벌라이제이션도 좋지만은 이 때문에 어떤 국내 산업 구조가 깨지거나 그렇죠. 앞으로 성장의 기회를 뺏기면은 참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 나렌드라 모디 총리
이분은 사실 좀 문제가 많은 분입니다. 네. 힌두교 인권을 탄압하고, 네, 그뿐만이 맞아요. 아니라 학살범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로힝야족 뭐 이런 분들 또 이슬람에 그렇죠. 대한 대규모 인종 학살 청소 막 이런 이야기 예. 있었잖아요. 그런 혐의를 가지고 네. 있습니다. 인도의 집권층도 사실 뭐 글로벌리스트, 뭐 글로벌주의자라기보다는 이 자립경제적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좀 그렇게 갔던 측면이 있고 또 이제 특히 이번에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한마디 방콕에 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부하는 이유를 밝히면서 이 마하트마 간디, 인도 독립운동의 아버지인 마하트마 간디 언급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마하트마 간디의 경우에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자존, 자립이었거든요. 아, 네. 그래요? 예, 셀프 릴라이언스 예, 네.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보면 인도의 주요 이제 교역국들이 모두 알셉이라는 이제 자유무역 지대로 묶이는 상황이잖아요. 어쨌건. 그치. 다른 나라들이 다 네. 어쨌든 알셉에 묶이는데 네. 자기네 나라만 빠지는 그렇다면 거는 그것도 바람직하진 않을 것 같아요. 길게 보면. 예, 그래서 그 태국 일간지인 방콕 포스트를 보니까요. 네. 역시 뭐 보니까 이 영어로 되어 있는 각국의 신문들을 훑으셨군요, 보니까. 아무래도 좀 현지 지금 현재 제가 갈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네. 현재. 근데 거기를 보면은 인도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체로 거의 협정문이 현재 챕터가 20개, 20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단 대체로 다 동의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막판에 부딪힌 게 이른바 그 투자자 보호 문제였습니다. 왜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어떤 외국인이 투자를 하는데 이 투자가 어떤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나 장기적 경제 발전이나 혹은 환경 같은 공공정책에 제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 국가 이익과 투자자 이익을 조화시키느냐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 네. 일반적으로 투자자를 많이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야 또 투자가 들어오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자의 권리를 말하자면 좀 제한하는. 인도에 들어온 투자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일에 미치겠다는 이야기죠. 제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은 거의 다 반대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으면 틀렸다라고 일단 방콕 포스트는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일단 인도와 중국의 외교 관계가 격순탄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까지 이 국경 문제로 몇 번 그렇지. 맞아요. 심지어는 무력들도 있었던 것 같고 네. 미중 무역 전제 상태 아닙니까? 네네.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인도는 미국의 이른바 인도 태평양 전략, 그게 이제 말하자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이죠. 아. 거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왔습니다. 아, 네. 거기에 한 축이에요? 한 축이에요. 사개국 한 축입니다. 인도, 미국, 호주, 뉴질랜드겠네요? 예. 한 축입니다. 그렇군요. 한 축인데 여기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알셉은 사실은 아세안 국가들이 주도한 거예요. 네, 아까 그렇죠. 그 10개국.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는 중국 주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만약에 타결을 하면은 중국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미중 무역의 이 전쟁 속에서도 우리 시진핑 주석님이 우리 중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고 네. 그랬다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떤 그에 대한 견제의 측면도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협정 하나를 타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은데 어쨌건 인도가 지금 빠진 상태라고 하면 알셉의 어떤 그 영향력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위축되고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무역의 붐을 일으킨 것은 미국이었어요. 그렇죠. 미국이 민주당 정권이었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클린턴 정부 때부터 이 각국의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게 원래보다 훨씬 더 강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 미국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보호무역. 예, 트럼프 행정부. 예. 예. 근데 뭐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 타결을 시키면서 이렇게 큰 게 만들어졌다. 글로벌 다른 서방 국가들은 지금 많은 거냐? 이런 식으로 좀 충격을 주려고 했다는 거죠. 타결 자체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미뤄진 거고 인도가 빠졌기 때문에 네. 많이 조금 기가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RCEP은 원래 약한 자유무역협정이다. 약한 자유무역협정이기 때문에 뭐 타결되어봤자 뭐 별거 아니었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야기하시면 약한? 네, 이게 이제 참 이게 협정 자체도 저희가 하나하나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이거 맨날 밑줄 긋고 외워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자유무역 협정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FTA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는데 지금 이제 RCEP은 약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 강한 건 뭐고 또 약한 건 뭔가? 이런 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 예,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자유무역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관세. 예, 관세가 떠오르시죠. 네. 네. 뭐 관세라든가 혹은 이른바 비관세 장벽, 뭐 관세를 주든 안 주든 못 들어온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자유무역이라는 거는 아주 고전적인 의미에서 자유무역을 하려면은 사실 이런 관세가 없어야 된다. 네. 네. 예. 네. 비관세 장벽도 없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각 나라들이 자유롭게 그렇죠. 이제 교역을 하는 가운데 그 나라도 좋고 네. 다른 나라도 좋다. 이런 의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면서 조금 의미가 확장됩니다. 특히 미국 클린턴 정부 이후로 미국을 주도로 해서 이제 이 무역협정의 틀을 한 번 더 바꿔요. 네. 자, 보십시오. 아까 관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 관세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거 외에도 자유무역을 가로막는 요인들이 있는 겁니다. 일단 자유롭게 무역한다는 거는 결국은 양측이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네. 평등하게. 그죠. 공정하게 할 수 있어야 되죠. 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나라는 예를 들어서 환경 보호를 굉장히 세게 해요. 그리고 그 노동조합에 대한 보호도 강하게 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나라는 노동 비용도 오르고 또 환경 보호 때문에 기업들이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국제시장에 상품을 내보내면은 그 상품 가격이 좀 비싸게 책정이 되겠죠? 네. 근데 어떤 나라는 노동 보호도 안 해. 환경 보호도 없어.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얘네들은 그렇게 착취를 해가지고 뭐 한편에 착취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단 국제시장에는 그냥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이게 공정 경쟁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FTA 이렇게 할 때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도입해야 된다. 사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이제 각국의 환경 보호라든가 네. 뭐 노동 뭐 이런 것도 우리 동일하게 하자. 이런 이제 그게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일견 맞는 것 같지만 예. 한편으로는 각 나라 제도를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가의. 예, 예, 예. 그렇죠. 또 뭐 예컨대 뭐 국유기업 있지 않습니까?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예컨대 뭐 노동 착취하고 뭐 환경 그 하는 거는 또 그렇다 쳐요. 네.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예컨대 국유기업의 경우에는 사실 그 나라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을. 예. 근데 그건 그 나라 경제협정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국유기업에 대해서도 민영화 압력. 네, 그렇습니다. 어떤 걸 하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강한 FTA인데 정리하죠. 약한 FTA는 관세 관세 정도 손보는. 비과세 장벽 없애는 네. 정도에 이제 돼 있는 거고 강한 FTA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각 나라의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예. 예, 국가가 아니면. 그런데 이런 강한 FTA로 가는데 이 전환을 하는데 네. 그때 이제 시험대에 올라간 게 바로 한미 FTA였어요. 아 그래요. 예. 오. 사실 한미 FTA부터 사실 그 미국 정부의 이 미국 민주당 정권의 이 강한 FTA가 사실 실천되는 겁니다. 한미 FTA는 강한 예, 그렇게 FTA였다고 볼 수 봐야 있습니다.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정에 다다랐던 게 오바마 정부가 추진했던 이른바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죠. 참 오랜만에 듣는. 예, 미국이 이 태평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둘러있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본은 들어가 있죠. 네. 이 나라들하고 추진한 역시 다자간 협정이었죠. 네. 이게 타결됐습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었으면서 일방적으로 또 미국에 빠져버렸죠. 이 TPP도 강한 FTA에 들어갑니다.
그 전현직 경제 팀장님들은 아주 쏙쏙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지금 막 오랜만에 듣는 그러니까 TPP. 밑줄 그으면서 아주 집중해서 지금 듣고 있어요. 사실 네. 아까 말을 빨리 하라고 해서 빨리 하고 있어요. 어쨌건 이제 그 약한 그 자유무역협정 FTA하고 강한 자유무역협정 FTA에 대해서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약한 것은 이제 관세 비관세 정도 원래 본래의 취지대로 하는 거고 그 강한 FTA 같은 경우는 각국의 제도의 각국의 변화까지도 제도까지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어떤 그런 행정적인 요구가 강력해지는 예, 공정한 네, 경쟁을 공정한 위해서. 경쟁을 추구하기 위해서 목표는 그렇게 하지만 어쨌건 굉장히 좀 더 이렇게 세부적이기도 하고 어떤 국가 간의 어떤 그런 뭐랄까 압력은 훨씬 더 그런 면에서는 정말 강해질 수밖에 없겠다. 강한 FTA다라고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반대의 목소리가 사실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면. 네, 그렇죠. 네. 강하게 밀고 오니까 그 압박감이 커지니까요. 그 절정이 이제 그 한미 FTA부터 시작됐다가 그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TPP 절정을 환태평양- 이뤘다가 예, 환태평양 경제 그 동반자 협정에서 아주 그냥 화렴점정 이렇게 그런데 트럼프는 거기에서 홀랑 빠졌다라는 탈퇴했다. 거죠. 네. 예. 미국 지 멋대로 해요, 진짜. 그렇다면 이제 이 RCEP이 약한 FTA라고 FTA, 예. 얘기하셨는데 그건 근데 어떤 측면에서 아까 이제 관세 비관세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환경과 노동 또 국유 기업들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논의를 안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거의 안 했고요. 그래서 이제 회원국 사이의 무역에서 관세를 인하하고 또 표준화하고 또 이제 원산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어떤 같은 FTA를 맺으면은 이 상대방 나라의 상품이 들어올 때 그 무관세로 통과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가 요즘 같은 시기에 어떤 물건에는 뭐 여러 나라 물건 부품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이제 우리 무역 체결국의 그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그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원산지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 원산지 기준도 통합을 했대요. 아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회원국들이 정말 예전보다 훨씬 간편하게 자유롭게 진짜 자유롭게 네, 이제 네.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무역할 수 있게 했네요.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리고 회원국 간의 이 RCEP 같은 경우에는 회원국 간의 경제 발전 정도가 현저하게 다릅니다. 네. 예, 근데 싱가포르의 1인당 국민 소득은 미얀마의 50배예요. 오,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죠. 예, 많이 예, 나겠죠. 그래서 개도국의 경우에는 관세를 긴 시간 동안 뭐 단계적으로 이제 이른바 낮출 수 있도록 네네. 허용을 한 거죠. 인도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거의 25년 동안 하면 된다. 좀 약간 보호해주자 그런 예, 부분은. 예, 예, 예. 그렇군요. 또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제 FTA를 맺었더니만 갑자기 난리가 나. 수입이 너무 불어나더라. 네. 이런 경우에는 이른바 세이프 가드. 수입 제한 조치 같은 걸 할 수 있게. 갑자기 이 나라에 그 상품의 관세를 확 올린다거나 네. 아예 수입을 못하게 하는 조치까지 인도에 허용해 줬는데도 인도가 빠졌다는 거죠. 아,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를 읽어봤더니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보통 이제 이 FTA 협정문에는 쉘이라는 표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뭐뭐 해야 한다. 의무. 예. 예. 말하자면 여기서 뭐 영어 문법을 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3인칭 네. 주어 뒤에 쉘이 나오면은 네. 예. 너는 그걸 해야 한다가 네. 경제도 어려운데 이제 또 영어 네. 문법까지. 네. 해야 한다가 됩니다. 네. 이 쉘이라는 표현이 별로 안 쓰였고요. 이 RCEP에는 그 대신 shall endeavor to 죄송합니다. 노력해야 한다. 뭐 네. 이런. 노력해야 한다가 많이 들어갔대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 참 우악이 짝이 없다. 아, 그런 평가를 이코노미스트에서 내린 예, 거예요. 예, 예. 그래 노력해야 한다고 근데 아니 사실 해야 애매한 한다. 엄청 다르죠. 거예요. 예. 많이 다르죠. 그럼요. 그러니까요. 노력하고 있다 이러면 그만인데요. 그래서 이제 RCEP 11월 4일 날 일단 저는 합의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네. RCEP이 15개국 사이에서 합의된 이후에 이제 아무래도 이게 또 남 큰 뉴스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세계적으로 아시 봐라 미국은
TPP도 안 한다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저 아시아에서는 RCEP을 체결해서 그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뭐 조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느낌이. 예, 그때 이제 윌브로스 상무장관이 한마디 했습니다. RCEP에 대해서. 미국의 행정부. 예. 예, 상무장관이죠. 네. 이 양반이 RCEP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죠. 아, 그거 별거 아니야. 대단 협정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약한 FTA다. 예, 너무 우리가 구매할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저는 그냥 그러니까 우리 그때 일단 타결됐다 이 뉴스는 조금 그러면 너무 성급한 그렇게 생각. 봐야겠네요. 네, 그죠? 그냥 잠정 네. 타결인 거고, 네, 이렇게 약간 합의 정도 한 건데. 게다가 인도 빠져 있고. 그렇죠. 인도 빠져 있고 게다가 앞으로 지금 아직까지도 아직 협상 진행 중인 게 몇 개 그렇죠. 있고. 몇 개 네. 있고. 예, 그러면은 사실 아마 자동차 부분 아직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걸 보면은 타결은 너무 좀 섣부른. 근데 제 느낌에는 괜히 이제 인도가 이렇게 빠지고 이런 거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아까 이 중국과 외교 관계 이런 문제가 이제 크다고 했는데 역시 미국의 영향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그냥 단박에 야 이거 별거 아니야 막 이런 것처럼 별거 아닌데 이렇게 자기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인도밖에 없으니까 야 빠져라 막 이런 거 아닐까 막 이런 또 괜히 얄팍한 생각이 좀 드네요. 뭐 그래도 네. 뉴질랜드랑 아까 그 축이라고 했던 뉴질랜드나 쿠즈는 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네. 인구 대비 보세요. 네. 그런 게 그 잠재적인 영향력에 있어서는 인도 정도가 확 빠져줘야지 이게 판이 확 무너지지. 또 워낙 자국 내 또 특수한 상황이 그렇죠. 또 인도에 네. 특수한 상황이 있을 테니. 사실 뭐 그런 혐의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경제를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느낌적 느낌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이 저걸 믿습니다. 됐고요. 자 앞으로는 어떻게 그럼 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예, 일단 뭐 지금 그런 정치적 배경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인도 입장에서도 사실 들어가고 싶겠죠. 그렇죠. 피해를 막으면서 자국 산업에 그렇죠. RCEP 들어갔으면 들어가고 싶겠죠. 거의 지금 다 들어왔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게다가 또 RCEP도 이제 사실 인도가 빠지면 그 의미가 많이 줄어들죠. 제 얘기가요. 네. 그러니까 RCEP 지금 합의한 15개국 척도 계속 인도 들어와주면 좋겠다. 그렇죠. 라고 인도를 그리고- 알셉으로 인도하려 하겠네요. 예. 특히 그렇죠. 인도를 인도하려고 그러고요. 빨리 RCEP으로. 갑시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현재 중국도 사실 인도를 RCEP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네. 나름 굉장히 회유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서명도 외신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한 내년 2월 초 정도가 유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렇죠. 아마 계속 인도를 회유할 거예요. RCEP 측은. 회유할 아까 그 것이고. 이정대 팀장님 합의문 이렇게 종합해서 얘기한 거 보면 인도에게도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로. 예, 그럴 수 굉장히 있죠. 네, 예. 그 좋은 조건을 제시한 건데요. 네. 근데 모디 정부의 경우도 사실은 인도도 이제 민주주의 국가고 또 상당히 정치 인기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국내 대다수 여론이 반대하니까 모디도 또 그런 걸 고려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사실 제가 보기로 어디로 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일단 현재 뭐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 뭐 내년 2월쯤에 뭐 인도가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일단 내년 2월쯤에는 각국 정상들이 사인을 한다. 협정문에 네. 사인을 하고 그 다음 절차는 각국 의회의 승인이죠. 그렇죠. 의회의 그게 기준이 승인인데 중요하니까요. 네. 이건 물론 강한 FTA가 아니니까 얼마나 반발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협정문 자체의 내용을 아직 우리가 잘 모릅니다. 네. 아직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한국의 경우에도 예컨대 이 특기 농산물, 그렇죠. 예, 최근에 한국이 그 개도국 지위에서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WTO. 네. 그걸 우리 정부도 이제 일단 그렇게 하자고 합의했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 RCEP의 경우에도 사실 농산물은 굉장히 큰 문제가 그렇죠.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한 FTA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또 각국별로는 의회 승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 또 상당히 또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그 뉴스에는 집중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농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었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여론들, 농민들의 의견들이 좀 묻힌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근데 어떻게 우리도 사실 이게 농어촌의 기반이 그렇게 튼튼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돌아보면. 근데 어쨌건 강하건 약하건 간에 이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자국의 어떤 산업 기반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은 또 각국마다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알셉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는 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도 나중에 이제 협정문이나 이런 게 나오고 공개가 되면 이게 실제로 국내 안에 농업이나 이쪽에 어떤 정도 그렇죠. 피해가 생길지 그런 것들은 좀 잘 따져봐서. 맞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왜 워런 이야기를 하면서 워런 같은 경우에 그 사람도 좀 자유무역 협정에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는 어떤 이 정부위원회 말하자면 각 계층 FTA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어떤 계층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떤 권한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공약을 내걸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게 말하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TA라는 게 사실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그렇죠. 사실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이 계층 간의 어떤 그렇죠. 이익 보는 계층이 있고 그렇죠. 불이익 보는 계층이 맞아요. 있고요. 이 워런이나 사실 뭐 지금 트럼프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그 경우에 어떤 90년대 이후에 쭉 진행이 되어 왔던 이 이른바 자유무역의 흐름에 꽤 뒤틀릴 것이다 라고 제가 예상했던 것이죠. 그렇군요. 오늘 이 경제 왜 그래 시간에는 알셉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강한 FTA, 약한 FTA라는 개념을 좀 이해해 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참 이 경제 왜 그래 시간을 통해서 늘 새로운 사실 또 미처 몰랐던 거, 놓치고 있었던 걸 좀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요. 중요한 결론은 어쨌건 이제 각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이런 협정 자체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걸 잘 조율해내는 게 정말 어떤 국가의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 알셉이 어디로 갈지 또 인도는 어떤 선택을 할지 또 이 알셉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무역협정이라고 하면 그냥 그거 하나를 아는 데까지도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참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걸 이해하기까지는. 그리고 이제 워낙 협정문 자체는 되게 너무 많고 복잡하고 읽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좀 잘 눈여겨봐야 되고 또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자주 가져서 이런 문제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외신을 좀 눈여겨보시고요. 남들보다 한 발 빠른 소식. 방콕 포스트 말입니까? 저도 한번 방콕 포스트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네. 꼭 좀 담아오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아니면 반 걸음이라도 앞서서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리고요. 또 이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일상에 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사인은 언제나 작은 노력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시사인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사인 정기구독, 시사인 팟캐스트, 좋아요, 구독, 알람은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쑥쑥 크는 독립언론, 참언론, 시사인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